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들녘에서는 차례상에 올릴 햅쌀 추수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작황이 좋아 벌써부터 쌀값이 걱정입니다. 군산 조선산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등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해 여전히 정부가 입을 닫고 있어 해결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제 여인수 화재로 숨진 노인 중 일부는 주민등록조차 없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민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름 햇살이 아직 따갑지만 벌써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른 추석에 들녘은 벌써부터 차례상에 올릴 햅쌀 추수로 분주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들녘에서 벼베는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먹이 냄새를 맡은 눈치 빠른 새들도 컴바인 뒤를 따르며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잎과 줄기에는 아직도 푸릇푸릇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알곡은 튼실하게 여물었습니다. 4월 30일 날 심어서 110일 만에 지금 수확하는 건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언제부터 수확이 시작하셨어요? 오늘부터 수확해요. 차례상을 겨냥해 일찍이 4월 말에 심은 조생종 벼의 수확이 시작된 것. 9월 중순에 찾아오는 이례적으로 이른 추석에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그만큼 바빴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오지 않고 더위도 심한 편이 아니어서 갑작스러운 가을 태풍만 오지 않는다면 풍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상황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해가 좀 많았고 일조량이 좋았고 비도 좀 덜 왔고 그래서 작황이 조금 나서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벼 수확량은 작년보다 현저히 늘어날 전망. 산지쌀 가격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어 두 해 전 쌀값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확량 자체는 15% 정도 이상 늘었고요. 근데 가격 추세는 20% 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지만 햅쌀을 추석 차례상에 올리기 위한 농부들의 추수 모습에서 들녘은 어느덧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올해로 3년째지만 전북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지점도 있지만 전북의 핵심 현안에는 굳게 입을 닫아 해결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후 국제공항 확정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새만금 사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현안의 사정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시작된 군산의 눈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문을 닫아 지역 조선업계는 사실상 고사 상태지만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가 몇 달 사이에 좋아진다고 보는 건 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가 지난해부터 확실히 호전됐음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개 속에 빠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전북에겐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 혁신도시를 새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타적 반발에 몸을 사렸고 결국 지정을 유보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역 현안 경제 문제들이 잘 다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전북도민은 많은 실망감을. 전북도민들은 현 정권의 최고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도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가 예산 투입이 결정된 새만금 신항에 대해 정부가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자파부도 2선석을 국가 예산으로 건설하기 위해 설계비 76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1선석만 개발하자며 45억 원으로 축소를 고수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 11월 출범을 목표로 창당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평화당 탈당파인 대한정치연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3지대 신당 창당을 목표로 오늘 창당 준비 기획단을 꾸려 전북을 포함한 5개 광역단체부터 시도당을 우선 출범하고 창당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탈당 사태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익산 의리 지역구인 사선의 조배숙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온 노인들이 12만 원의 월세를 내며 장기 투숙하던 쪽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 선호송동의 한 여인숙. 붉은 화염과 함께 하얀 연기가 건물 지붕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한평 남짓한 크기의 쪽방들은 모두 검게 그을렸고 잔해 속에서 피해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어진 지 48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은 화재로 인해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12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던 70대와 80대 노인 3명이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82살 김모 씨는 수십 년 넘게 여인숙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고 3, 4년 전부터 장기 투숙한 76살 태모 씨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시작된 불은 여인숙에 쌓아놓은 폐지에 옮겨 붙으면서 객실로 빠르게 번졌고 목조와 슬라브로 지어진 건물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순식간에 연수 확대된 걸로 돼 있고 당시 발화 지점 근처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터지면서 목격자들이 폭발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와봤더니 그 앞에 있는 방에서 막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꽃이 막 펑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본체의 한 공동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노인들은 마땅한 거처도 없이 그날 폐지를 주워가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었던 선호송동 여인숙은 화재 점검도 받지 않아 안전도 그리고 복지도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화마가 덮친 여인숙은 전주시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 뒤에야 비로소 여인숙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거기 살았다니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살았대. 이제 돌아가셨겠죠? 불나갖고 죽었잖아요. 3사람이 죽었잖아. 모르겠어. 난 거기 여인숙이 있는지도 몰라. 여인숙의 방 크기는 6제곱미터, 한평 남짓으로 창이 없는 곳도 있는 그야말로 쪽방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7,000원, 한 달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이른바 달방은 12만 원이었는데 숨진 노인들은 이 달방을 이용하는 장기 투숙객들이었습니다. 좋은 아저씨예요. 근데 좀 불쌍히 사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편한데. 희생자 3명 가운데 76살 태모 할아버지는 3, 4년 전부터 여인숙에 머물며 폐지를 주어 생활했고 82살 김모 할머니는 이곳에 살며 여인숙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온 한 명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명은 지금 확인됐는데 1명은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지문을 떠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지만 다른 2명은 타지에서 온 터라 주민등록조차 없었고 그래서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주민등록도 안 돼 있죠. 그다음에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지요. 그러니 어떻게 손이 미칠 수가 없죠. 여인숙이 지어진 건 1972년. 하지만 이름만 숙박시설일 뿐 소방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아 그동안 화재 점검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여인숙에는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일반 큰 건물 같은 것은 다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인원에 한정이 돼 있어요. 도심 속 외딴방에서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한 노인들에게 화재 예방 시스템도 사회 안전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장수에서 신고된 반달 가슴곰은 환경부 관리 아래 있던 개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장수 버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반달 가슴곰은 환경부 관리 대상 64마리 중 1마리로 연령이 낮아 발신기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지리산 방사 지역을 벗어난 반달 가슴곰이 잇따라 확인되는 만큼 이동 경로에 따른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 모 농협조합장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건네고 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금마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류 지역 마을에서 흘러드는 생활 폐수 때문인데요. 폐수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전통과 영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익산 금마면. 하지만 금마 저수지 가장자리에 비닐과 부유물이 떠있고 물 빛깔도 어둡습니다. 저수지 두 갈의 수로는 각종 잔재물이 가라앉아 있고 주변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갈수기에는 이 같은 오염 상태가 심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밑에 내려가면 냄새가 그냥 날 정도니까 이 밑에서 수로에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저수지 위쪽에 마을 두 곳, 이곳에서 나온 각종 오폐수가 농로를 따라 저수지로 흘러듭니다. 주택마다 간이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하루 수십 톤의 생활하수는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저수지는 부영양화가 심각해지고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하단에 부유물까지가 이렇게 꽉 끼고 냄새까지가 많이 났었거든요. 많이 제거가 됐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이 산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금마지구는 하루 하수 처리 용량이 1,100톤으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주택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최대 500톤의 추가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하수 처리와 관련해 국비를 확보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공개 원료 비공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비를 신청이나 버리가 이제 내년 6월까지 지금 안경무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익산 농촌 지역의 허술한 오폐수 처리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위상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는 계약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주간 5개 광고협회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 보호와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광고물로 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구 대한방직 부지개발 배후에 롯데가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최근 롯데건설이 대한방직터 매입을 위한 자광의 대출금 880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 기간을 연장시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시민회는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 보증을 이어가는 건 롯데건설이 대한방직당의 실제 개발 주체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과수농가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무주군은 조생종인 홍로품종 반딧불 사과를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하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내 경매장입니다. 경매사의 유도에 따라 도매인들은 무주 반딧불 사과의 맛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날 낙찰된 반딧불 사과는 홍로품종 50톤으로 서울 소비자들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반딧불 사과는 무주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과 모양이 뚜렷하며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반딧불 사과를 기점으로 다른 품목도 출하되어 무주군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녀 김장용 고추로 인기 있는 고창 해풍 고추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해리면에서 열립니다. 23회째를 맞는 해풍 고추 축제에서는 깜짝 경매와 김치 담그기, 건강기원 금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정부의 태양광 버스 정류장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군민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은 연말까지 마을버스 정류장 22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송풍기와 탄소 소재 온열의자 등 냉난방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CJ제일제당 남원공장 직원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에 나서 동충동 동북교회 앞을 걷고 싶은 골목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동북교회 앞 골목길은 아이들과 청소년 통행이 많아 그동안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공간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집단암이 발생한 잠정마을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방문의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건강 측정과 일반 질환 상담, 보건교육, 상비 의약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 진료팀도 무료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앞서 원광대 병원도 업무 협약을 통해 주민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7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완산구청에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모바일 뱅킹 이용법과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 방법 등이 다뤄지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정운천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과정의 재량권 일탈 논란과 부당 인사 개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승환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과는커녕 소송 전 뒤에 숨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의 재신임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의 화요예술무대 멋지다 맛지다 걸지다가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시립예술단에서 낭독 공연, 책 읽어주는 남녀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오는 25일까지 전주 하나랑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전북 무형문화재 선자장 방화선과 제자들의 초대전이 오늘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수탈의 역사를 담은 각종 유물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늘 고창군청과 남원시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올해 지평선 학당에서 학부모들의 정보력을 키우고 대입 전략을 점검하는 입시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오늘 한옥마을내 공간봄에서 대중문화평론가인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시콜콜 백인 토크 참여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장수군은 오늘까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프로그램인 전국 한우 곤포 나르기 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33도, 익산 21도에서 32도, 동북권 무주는 20도에서 31도, 진안 20도에서 30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32도, 부안 21도에서 3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김제, 장수에서 나쁨, 고창에선 좋음,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